예, 2013년 오늘이 이제 6월 8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56일 남았는데 7, 8에 56 해가지고 한 8주 정도 남았습니다. 8주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해당된 시간은 한 7주 정도거든요. 그래서 7주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전력계통공학을 한 4주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발전공학 한 3주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또 오후에 또 관연도 문제를 또 풀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시간을 좀 미리 배정을 해주시고요. 7월 달도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 해가지고 관연도 문제를 다시 한번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주 수업을 14장 배전술로의 관리와 보호에서 예제 14-3 그 역률 계산용 계산 프로그램부터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전력계통 공학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보시면 1장 전력계통의 개요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전력계통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만약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전력계통의 표현 부분에서 이제 부하 같은 경우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기도 보시면 표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뭔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한 표현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I는 Y2라는 이런 전력계통 기초 방정식을 여기 보시는 기초 방정식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발전기의 표현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변압기를 통과를 하죠. 그 변압기를 표현을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송전선을 표현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부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델링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서 이제 전력조류 계산이니까 여기서 이제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요. 기존에는 여기서 나왔던 이제 고장전류 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전력계통공학에서는 전력조류 계산이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력조류 계산을 통해서 여기 보시는 주파수 유효전력은 주파수니까 F, 유효전력은 P, 그러니까 PF 컨트롤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 전환 무효전력 V-Q 해가지고 QV 컨트롤하고 이렇게 같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봐두셔야지만 됩니다. 그럼 전력계통의 경제운영은 뭐냐? 말 그대로 돈입니다. 돈을 적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발전기의 어떤 특성들이라든가 그래서 수화력의 경제 운영해가지고 수화력을 경제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급조건, 지금 수급조건이 있고 목적함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평가함수가 있고 그리고 총연료비 최소조건 해가지고 수목평총 그 다음에 이거 총연료비 최소조건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일, 목요일은 평일이다. 그래서 총각들이 좋아한다. 뭐 이렇게 애우시라고 그냥 농담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수목평총을 애워주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급조건이란 뭐냐?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 이거죠. P1 플러스 P2 플러스 뭐 P 땡땡땡은 PN은 뭐 PR이다.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필요한 수요 전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목적함수라는 건 그것들을 계산하기 위한 각 발전기에서의 발전량에 대한 출력비 함수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평가함수로 해가지고 이 두 개를 연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라그랑제의 미정계수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라그랑제의 미정계수. 미분을 하다 보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팩타를 맞춰서 나머지 것들을 환산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력조류 계산에서 기지량, 미지량 나왔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손실을 고려할 경우, 이게 손실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하고 손실을 고려할 경우하고 두 종류가 나뉘어지는데 손실을 고려할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페널티 계수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전 시험에 이 페널티 계수를 구하는 것들이 10점짜리로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총연료비 최소 조건으로. 그럼 여러 개의 발전기들이 있는데 그 발전기들의 특성들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발전기가 있고 이런 발전기가 있고 이런 발전기가 있고 각각의 발전 용량에서 출력의 변화율이 기울기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여기 발전량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발전량에 적절하게 이렇게도 맞춰줄 수가 있고 이렇게도 맞춰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경제적으로 하기 위한 부분들은 이런 어떤 팩터가 나오겠죠. 그 팩터 지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주파수 유효 전력 제어 같은 건 똑같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밑에는 P가 됩니다. 위에는 F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통공학 쪽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실 때 항상 X축에 대한 것들을 먼저 봐주시고 그 다음에 Y축으로 봐주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PF 컨트롤이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전력량이 요만큼 되고 우리가 원하는 전력량이 이만큼 돼 있다. 그럼 요 지점도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요 지점도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다시 그려보시면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를 이제 속도 조정률이라고 하는데 발전기에 대한 그 반응 속도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큰 용량들이 걸리게 되면 당연히 힘이 줄어들겠죠. 주파수가. 그래서 주파수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용량이 적게 걸리면 주파수가 상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발전기의 출력 변동률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속도 조정률이라고 표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발전기에 대한 출력들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 무효 전력은 이제 QV 컨트롤인데 QV 컨트롤도 마찬가지로 밑에를 Q를 그리고 여기 전압을 그립니다. 전압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점에 대해서 전압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안정 영역이고 이 부분은 불안정 영역이다. 그래서 이 임계점 내에서 역류를 증가를 시켜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보내줄 수 있는 무효 전력의 양이 늘어나다. 역률이 증가된다는 게 무효 전력의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되는 부분들을 계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5장하고 7장 부분은 같이 보게 됩니다. 6장은 그렇게 계산하는 문제 외에는 큰 문제들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력 쪽에 대한 계산 문제는 또 어렵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력에 대한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장, 9장, 10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8장, 9장, 10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 배우셨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개통공학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 고정 해석과 개통보, 고장전류 계산,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7장에 성배전공학에 그 부분하고 10장에 보호계전 방식, 그 부분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장에서는. 그래서 앞에서 배우셨던 성배전공학을 다시 한번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9장의 전력계통공학의 안정도는 8장의 안정도, 성배전공학에 그 부분을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기존의 성배전공학에서 배우셨던 안정도의 개념이 위상각에 주안점을 줬다고 하면 여기서는 전압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압 안정도라는 용어가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10장의 전력계통의 계획과 운용은 이제 14장에 나와 있던 이제 배전자동화의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EMS 쪽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주안점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기본서 안에 이제 목차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3장을 뺐냐? 3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사례가 몇 번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던 건 뭐 브랜치냐, 노드냐, 절점이 뭐냐, 마디가 뭐냐 이런 용어들하고 그걸 계산하는 방법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그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연도 문제 풀어보시면서 나중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제 14-3부터 해가지고 바로 나가는데요. 그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역률 개선형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다시 요약을 하고 다시 14-3부터 해가지고 계산 문제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역률 개선형 콘덴서의 용량 계산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보시면 이제 부하 전류가 흘렀을 때 진상용 콘덴서를 투입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역률을 올려줄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부하전류 IAL이 흘러가는데 진상용 콘덴서를 투입을 해가지고 IC를 더 투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 전압 강화가 보상이 되면서 역률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설명드렸던 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역률 개선에서 부하 역률에 대한 그 장점이 뭔지, 그 다음에 콘덴서 용량 표시하면서 델타 결선 시, Y 결선 접속 시보다 3분의 1 용량으로 충분하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역률 개선형 콘덴서 용량 계산과 역률 개선에 의한 설비 용량의 여유 증가, 역률 개선에 의한 전압 강화 경과, 그리고 콘덴서 설치 장소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계산 문제는 한 3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실 거고요. 이 부분들은 나오게 되면 25점짜리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률 개선형 문제가 최근에 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손실에서 송배전 손실, 배전선로의 손실 경감 대책에서 배전선로의 손실 경감 대책 같은 경우는 2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콩고저 배변해가지고 이제 키워드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류 밀도의 감소와 평형, 이제 켈빈의 법칙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고 고압선로에 대한 대책, 저압선로에 대한 대책,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제 뭐 케이블 거리를 짧게 한다든가 아니면 배전선로를 분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배전전압의 승합 같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25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배전선로의 보호 쪽에서 한 25점짜리가 나올 수가 있고요. 역률 개선, 전력 손실, 배전선로 보호 부분만 25점짜리고, 굳이 하나 더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배전자동화 쪽, 이런 부분들이 2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10점짜리 정도로 승합이 됐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하고 배전선로의 보호 방식 중에서 뭐 나와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뭐 접지보호라든가 고조 혼축 시 사고 전류를 계산하는 부분들, 그리고 UPS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옛날에 10점짜리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접지공사의 목적,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10점짜리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관연도 문제를 보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그렸던 그림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올려서 삼각형을 그렸었는데 역률 개선을 하실 때는 이와 같이 반대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이해하기가 좀 좁습니다. 기존에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탄델타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이었는데요. 그 전에 설명드렸던 그림은 이겁니다. 그래서 사인은 이거였죠. S, 코사인은 C, 탄젠타는 T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S, 이 부분이 P, 이 부분이 Q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요거를 상차각 해가지고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바로 이거분의 이거였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S분의 P였다. 이런 부분. 탄젠트 세타는 P분의 Q다. 그리고 Q는 P 탄젠트 세타다. 라는 부분을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거꾸로 이제 반대로 응용을 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이 S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이 P가 될 테고, 이 부분이 Q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도 요거분의 요거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겁니다. 이게 이제 개선 전에 코사인 세타고 개선 후에 코사인 세타는 이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공급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Q가 공급이 되면은 세타가 세타 1에서 세타 2로 줄어들더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개선 전에 대한 부분이 세타 1이고 개선 후에 대한 부분은 세타 2로 해가지고 요걸 빼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빼주면서 이 앞에 이제 코사인 세타들이 이제 그 계산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코사인 세타보다 사인 세타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1 마이너스 뭐 코사인 세타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사인 자승 세타하고 코사인 자승 세타를 더하면은 1이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1 마이너스 뭐 사인 자승의 세타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 세타에 루트를 씌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P0는 P-JQ에서 이제 JQ라는 부분이 거꾸로 공급해준다는 그런 부분을 했고요. Q는 P 탄젠트 세타였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부호는 그대로 놔둬놓고 이렇게 보신 겁니다. 여기서는 개선 전후에 P 탄젠트 세타로 되기 때문에 Q, C 이 부분은 이만큼이 공급이 됐으니까 기존에 여기에서 빼주는 부분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똑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위식을 변형하면 이제 탄젠트 세타가 나오는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라고 해서 이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빼놨는데 이 수식이 어떻게 나왔냐? 그 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코사인 분의 사인이 나와야 되는데 탄젠트 세타는 그 사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자승 세타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냥 코사인 세타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보시면 전체가 루트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루트가 됐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요거를 루트를 씌우게 해주면 얘는 자승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자승이 된 거고 그래서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여기 부분에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코사인 자승 세타는 여기 부분에 마이너스 1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나머지 뒤에 것도 똑같고요. 그래서 수식적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뒤에서도 예제 문제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올 텐데요. 그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나눠드린 자료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14-3입니다. 어떤 공장의 삼상부하가 20kW에 역률이 60%, 이것을 80%로 개선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콘덴서 용량. 부하는 변동사항이 없고 P값은 역률만 변동이 된 겁니다. 뒤에 가서는 이제 부하도 변동이 되고 역률도 변동이 되고 이런 조금 더 복잡한 사례가 있는데 일단은 앞에 있던 수식들을 보시면은 수식들을 가지고 뒤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면 역률 개선에 의한 설비 용량의 여유 증가라든가 전압 강화의 경감 같은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이론적인 내용을 보고 그 다음 문제를 푸시게 되면은 앞에 이런 수식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뭐 200V고 그 다음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겠냐? 주파수는 60Hz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Q는 P 탄젠트 세타죠. 그러니까 P가 20이다 보니까 20 탄젠트 세타 1이고 개선전은 세타 1으로 했고 개선후는 세타 2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앞에 있던 그림에서 BC는 AC-AB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가 AC고 그리고 요게 AB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량은 어떻게 되냐? 아니면 거꾸로 해도 되고 전체적인 용량에서 여기 부분을 빼면 나머지 용량이다. 이렇게 되고 아니면 전체적인 용량에서 요만큼을 빼게 되면 나머지 용량이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앞에 그 뒤에서는 이제 요 뒷장을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전체적인 용량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요만큼 공급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공급을 해줘야 될 용량은 요걸 빼주시면 되겠죠. 전체적인 용량에서 A, B를 빼주니까 이 BC 전체적인 공급해줘야 되는 용량이 나왔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들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위에부터 A, B, C를 하냐 밑에서부터 A, B, C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Q는 P 탄젠트 세타에서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까지는 이해가 되셨고 탄젠트 세타 1을 만들다 보니까 탄젠트 세타 1은 코사인 분의 사인 아닙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을 지금 여기서 역률이 처음에는 60%라고 얘기를 했고 다음엔 역률이 이 부분이 80% 여기가 60%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셨던 수식입니다. 역률이 1 마이너스 0.6의 자승 그리고 밑에가 0.6이 들어가면 0.6일 때의 부분인데 그게 계산이 되면 0.6분의 0.8 해가지고 3분의 4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고 이 뒷부분은 80%라고 얘기했으니까 루트에 1 마이너스 0.8의 자승에 밑에는 0.8 이렇게 하게 되면은 4분의 3이 나옵니다. 결국은 0.8분의 0.6인데 이거를 2로 해서 계산하면은
2로 나누게, 0.2로 나누게 되면 4가 되고, 이거는 3이 되겠죠. 이 수식이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1과 세타 2에 대한 부분 나왔고, P 부분 나왔고요. 앞에서 보셨던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요 수식이 여기서 똑같이 적용이 된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앞에 곱하기 하게 되면, 통분하게 되면 12분의 7이 나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상, 공급해줘야 되는, 여기에 관련된, AB에 관련된 부분이 11.7 kVA가 공급이 되면은 0.6에서 0.8로 역률이 증가가 된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Q는 3C, V 자승에서 3C에서 이제 3 곱하기 200 볼트였죠. 그 다음에 200 볼트였죠. 그러니까 볼트가 두 개가 나온 거고, C 값이 2파이 FC에서 2파이 F 60Hz C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바로 11.7 곱하기 1000이라는 거는 아까 kVA를 맞춰주기 위해서 단위상으로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1.7 kV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C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3CV 자승에다 넣은 거죠. 그럼 계산하게 되면 3C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 3C 놔주고 요 밑에 부분을 밑으로 200의 자승 곱하기 2파이 60이 밑으로 내려가면 되죠. 이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되고,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가면 된다는 얘기죠. 얘가 위로 올라갔고 얘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된 거예요. 10의 9승이 된 거고요. 그래서 3C는 계산하게 되면 776.3 마이크로 페럿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콘덴서는 1C죠. 그래서 1C를 나눠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뭐 258.76이다. 뭐 그런 정도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림과 이 그림들을 더 그려주시면 좋겠다. 여러분들 계산하는 문제에서도 반드시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셔야지만 표현을 하기가 좋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걸 조금 더 응용을 한 건데요. 여기는 부하를 추가를 했습니다. 어느 수용가가 당초 역률 80%, 60kW의 부하를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의 역률 60%에 40kW를 추가해서 사용하게 됐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콘덴서의 합성 역률을 90% 계산하고자 할 경우 이때 소용될 콘덴서 용량을 구하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보시면 처음에 역률이 80% 60kW를 썼죠. 60kW. 근데 여기에 역률이 어떻게 되죠? 60%죠. 여기 80이었으니까. 여기 80이었고 60kW고 역률이 60이니까 얘는 조금 더 줄어들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리고 40kW를 추가를 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 최종점은 여기 되겠죠? 요 지점이. 그 지점에서 그러면 요거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역률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합성 역률을 90%로 계산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QC를 공급을 해줘야 되냐. 이런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림은 빠져 있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의 수식으로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60kW에 대한 무효전력 60 곱하기, 지금 역률이 80%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0.8분의 0.6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하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이 QC 부분이 얼마냐, 이게 45란 얘기죠. 40kW 했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역률을 여기 60%로 계산하게 되면 얘는 53.3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효전력은 여기 60이 있었죠. 여기 40이 있었죠. 그러면 유효전력은 100이란 얘기고, 무효전력은 45하고 53.3이 있었죠. 그럼 98.3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계산이 됐습니다. 얘가 100이었고 얘가 98.3이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역률은 거꾸로 계산하면 되겠죠. 쉽게. 왜? 이거의 자성 플러스 이거의 자성하면 여기에 대한 S값이 나올 거고, 그 S분의 P값을 계산하게 되면 역률이 나오겠죠.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역률을 90으로 계산했을 때는 S부분은 보실 필요 없고, 여기서는 그냥 쉽게 얘가 100이라는 부분이었을 때 역률이 90이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얼마냐. 그럼 기존에 지금 얼마가 있었으니까 얼마 부분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그려놨어도 여러분들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역률이 91%일 때에 일정 Q값을 계산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계산된 98.3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더 보상을 해줘야 되냐. 근데 지금 보니까 역률이 90이 되려면은 얘가 지금 48.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건 어떻게 되죠? 98.3이죠? 그럼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 부분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빼주게 되면은 얼마만큼을 더 공급을 해주면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역률 계산에서는 0.9분의 100 곱하기 1-0.9의 자성은 48.4라는 부분. 이런 부분만 알고 있으면은 쉽게 계산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은 48.4인데 우리가 98.3이니까 얼마만큼을 더 공급해 줘야 된다? 50kV 정도를 더 공급해 주면 역률을 90%로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은 빠졌지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시면은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예제 14-3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역률 개선 전하고 개선 후에 전압 강화하고 전력 손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1000kW 역률이 몇 프로다. 근데 역률이 80%에서 100%로 개선이 됐을 때 지금 선로의 임피던스가 나온 거는 킬로미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부하전압은 6000V인데 6000V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근데 3km가 있기 때문에 3km 이후의 전압 강화는 얼마가 되겠냐? 그때 역률이 80%였는데 나중에 역률이 100%로 바꿔지게 되면 또 전압 강화가 어떻게 바뀌어지냐? 또 그때 전력 손실은 어떻게 바뀌어지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부하전압은 6000V고 전압 강화는 얼마가 됐는지를 계산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송전단에 대한 부분과 수전단에 대한 부분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정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전압 강화는 E는 여기선 V로 했습니다. 뭐 2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E는 루트 3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보이셨던 전압 강화 이 부분하고 똑같죠. 이렇게 전압 강화 이 부분인데 이걸 이제 ZI로 해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RI 플러스 XI로 했는데 그 부분이 여기서 표현이 된 거라는 얘기죠. 물론 여기 허수 부분이 있는데 그 허수 부분을 이제 빼버리고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역률 개선 전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역률 개선 전에 전압 강하고 전력 손실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역률 개선 후에 전압 강하고 전력 손실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들을 퍼센테이지로 다시 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역률 개선 전에 P는 1000kW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P는 I는 여기 보시면 P는 루트 3 VI에서 I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루트 3 V를 밑으로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역률 부분에 대한 코사인 세타가 들어간 거죠. P는 1000kW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0 곱하기 10의 3승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3 V에서 V는 6000 수전단의 전압 6000V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0.8이었습니다. 그때 부하전력하고 있다가 역률이 1.0일 때 부하전력은 틀려질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단자전압 강화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 부하가 있는데 여기 킬로미터가 3kW고 3kW인데 여기에 역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은 틀려질 것이다. 그게 0.8일 때하고 1.0일 때를 비교해가지고 전압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률을 여기다 좋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전압 강화가 좋기 때문에 또 여기서 전력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역률을 수용가에서 조정을 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신 것처럼 전압 강화는 루트 3 I 그리고 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에서 먼저 I 값을 계산했죠. I가 4.8 루트 3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온 겁니다. I 값이. 그리고 R은 0.3옴인데 0.3옴 곱하기 3kW죠. 3km죠. 그래서 얘는 0.9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죠. R 코사인 세타에서 R은 0.9가 나온 거고 코사인 세타는 지금 0.8이니까 무조건 0.8이 나왔죠. X는 여기서 1.2가 나왔으니까 1.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어떻게 계산하냐.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사인 세타를 알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자승을 하게 되면 그게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자승을 하면 얘가 사인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몇 가지 수식들만 역률에서는 알고 계시면은 사인 자승 세타 플러스 코사인 자승 세타는 1이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알게 되면은 1 마이너스 사인 자승 세타에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 그게 코사인 세타다라는 걸 아시니까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이때 전압 강화는 300V가 된다. 전력 손실은 3i 자승 r이니까 i 값 똑같이 여기서 나왔던 게 나옵니다. 똑같이 3i 자승 r은 0.9가 나왔죠. 0.9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39kW가 이때 손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개선으로 하게 되면 이 전압 강화도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던 전력 손실도 줄어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개선으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개선 후에서는 i 값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i는 1000 똑같죠? 6000 똑같은데 여기 코사인 세타가 1.0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류값 틀려지고요. 아까 V는 루트 3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죠. 여기서 루트 3 I 부분 그대로 내려오고요. R은 0.9였고 X는 1.2였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1이면은 사인 세타도 1입니다. 이 부분은 없어지고 나중에 계산하게 되면 얘가 150V가 나온다는 얘기죠. 아까는 역률 개선 전에는 300V였는데 역률을 개선하고 나니까 150V로 단자 전압 강화가 줄어들었다는 건 아실 수가 있고, 전력 손실도 아까는 39kW인데 이것들을 3i 자승 r에서 i 값이 변하다 보니까 여기도 전력 손실도 25kW로 변한다. 왜? 전력 손실이 오음선이 있기 때문에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역률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만큼 적은 전류가 흘러들어지니까, 여기는 아까처럼 이제 적은 전류라는 개념이 역률이 크게 되면 여기서 케이블에서 이 부분은 다 전류가 다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으면 역률이 부족하게 되면 여기는 유효분 전류가 들어가고 여기는 무효분 전류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실질적으로 이 무효분 전류에 의한 부분들이 더 전력 손실로 발생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원래 부분은 25고 여기에 역률 부분에 따라서 더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데다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좀 더 표현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좀 전달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역률 개선 후의 전압 강화는 300V에서 150V로 50V가 줄었다. 전력 손실도 39에서 25kW로 64V로 감소했다. 왜냐면 문제에서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몇 %로 되겠는가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조건들은 다 만족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력 손실은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분의 0.8로 해가지고 계산해도 0.64로 나온다라는 걸 이제 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4-6번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